배 의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듣기 위해 KBS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보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배 의원 측 입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 이렇게 못됐어. 누구야?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오드리 헵번 맞잖아. 아이 따라한 거 맞잖아. 근데 구도가 너무 비슷하고 아니, 맞잖아. 포즈도 소품도 다 비슷하긴 하던데.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학습 방송. 이거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대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지책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김기학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트위스타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구독자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빠밤. 정현욱입니다. 외람된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연욱 기자예요. 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임 작가님 잘 지냈습니까? 네, 잘 한 주 지냈습니다. 동안 뭐 했습니까? 별일 안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왜 계속 별일 안 하는 거죠? 저번 주도 시험 보고 내일도 시험 보고 이번 어머. 주말에도 시험 보고 어머. 그래가지고 일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외람된 뉴스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What's after like? like 다음은 뭐죠? like 다음은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타사나 KBS 기사에 외람된 기사 소개시켜드리고 외람된 질문을 던져보는 코너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혁 기자 어떤 아이템이 주겠습니까? 취재 제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따져봤더니 전용기를 못하겠죠, MBC를. 너무 이제 지나간 이슈가 돼갖고. 네, 좀 약간 지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거 처음에 이게 이제 찌라시로 그날 밤에 정해진 밤에 쭉 한번 돌았거든요. 찌라시가 아니고 그 대통령실 공지문. 그 대통령실 공지문이지. 그게 이제 카톡으로 쭉 돌았어. 찌라시인 줄 알았지. 네. 에이 설마. 말이 되냐? 그리고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냐? 밤 늦은 시간이어갖고. 네, 이렇게 졸렬할 리가 없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과하네. 이런 장난을 치나? 사실 저도 그 기자님이 보내셨었잖아요, 단톡방에. 음. 근데 약간 소문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게 소문으로 그러니까. 한번 쭉 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문도 있네 했는데 바로 기사가 떠가지고 실화라고? 실화입니까? 너 우리 정연기 타지 마. 아웃. 너 내리는 거야? 아니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MBC 기자 친한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형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라고? 그거에 한번 놀라고 네. 그 이후에 기자사회의 고요함에 또 한번 놀라고.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다음날 기자사회가 아주 그냥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난리 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기자들은 이게 굉장히 그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자 집단에 대한 모욕을 못 견디는 기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그게 사실 이념을 초월하거든요. 음.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꾸 소환되는 그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 것도 당시에 진보 언론에서도 똑같이 비판했어요. 경향 한겨레 사설도 굉장히 매섭게 막 비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보수 언론에서도 아무리 뭐 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이런 기자 사회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는 공동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워낙 이게 급박하게 그냥 30시간 전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 몇몇 언론사 빼고는.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그래도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주더라고. 그게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영상 기자단에서 이제 지침을 정했대요. MBC 기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MBC는 민항기를 타고 가기로 했으니까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상을 찍지 않는다.
뭐 순방 취재 중요성 때문일 수도 있고 MBC에 대한 여러 입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동 대응은 없었다. 그냥 한겨레 경향만 비행기 안 타는 정도에 그쳤다는 거죠. 전 좀 굉장히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아니 이렇게 정부가 기자 언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의견이 뭐 다를 수 있겠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저는 김 좀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뭐 현장 뭐 기자도 아니고 뭐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기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의지를 좀 모아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언론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겁박하는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취재에서는 뭔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력감이 많이 들었고 뭐 내부에서 뭐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저런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그 이야기가 모아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 단체로 뭘 같이 행동하기는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그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노무현 때 그때는 뭐 기자실을 아예 뭐 걸어 잠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알고 계실까봐 뭐 그 당시 이제 기자실을 통폐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 기자실 뭐 각 부처마다 있는 것들을 합동 브리핑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어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뭐 반발도 있었죠. 기자실을 일단 다 부처마다 우리가 기자실이 있어야 기자들이 편하잖아요. 가서 이제 가방 놓고 노트북 펼칠 수가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불편하니까 취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없던 장애가 생기는 건 팩트니까 그걸 이제 뭐 언론 탄압이라고 이제 공동 대응을 당시 해갖고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바뀐 게 별로 없는 게 정부가 많이 양보를 해서 합동 브리핑 센터 정도 그리고 이제 방문증을 끊어서 들어가는, 원래는 우리 부처 출입하면은 그 출입증을 받아갖고 그걸 그냥 수시로 쓸 수 있는데 방문증을 그때그때 받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바뀌었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 제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정부가 좀 그런 보도, 특정 언론사한테 보도를 제한한 경우도 아주 없진 않아요. 김영삼 정부 때는 뭐 동아일보가 영부인 관련해서 오보를 했다 그래서 캐나다 순방 때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못 오게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가 또 영부인에 관한 좀 기사를 악의적으로 썼다 이래서 홍보수석실이 취재 거부 방침을 밝혔어요. 근데 뭐 동아일보를 찍어서 뭐 청와대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또 국방부 엠바고를 깼다고 해서 미디어 오늘하고 아시아투데이 뭐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한 적이 있었대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 때 그 탈북자 출신 기자가 온다 그래서 그걸 못 오게 했었죠. 그게 이제 이건 취재 제한하고 좀 또 이슈가 다른 얘기였는데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전용기를 타지 말라 그러고 취재 편의를 그냥 제공하지 않은 것뿐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게 초유의 사태 같아서 아직도 좀 이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취재 편의를 지금까지 우리가 시혜적으로 제공해 온 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MBC의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럼 앞으로 모든 전용기 탑승과 취재 MBC를 다 배제하겠다는 얘긴지. 근데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취재를 못하게 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MBC가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한다면 그냥 불편하게만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는 거잖아. 아니 언론사를 골탕 먹이는 정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MBC가 안 타야 국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취재를 못하게 하든지. 그건 아니잖아. 탑승만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자, 일단 네. 이게 뭐 여기서는 뭐 취재 편의 제공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조태흠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놨죠. 일단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전용기 탑승하게 하는 게 취재 편의 제공을 이제 시혜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언론사들에게 하는 건지 트위터 댓글 임작가 읽으십시오. 네, 트위터 게시글에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는 건 취재 편의를 봐주는 호의인데 그걸 막는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지. 민항기 타고 취재하면 되는 거야.
또 MLB 파크의 빤스러너님이 매일 공짜로 카풀해주는 동료가 회사에서 본인 까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 알면 매일 카풀해주고 싶냐? 카풀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카풀은 내 차를 나눠 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대통령실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 이게 이런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일단 그 국익 침해 그 부분이 그거잖아요. MBC가 바이든 날리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다룬 MBC PD 수첩에서 대역 자막 안 썼다고. 결국 그 두 개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일단 바이든 날리면은 국내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썼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 전까지 왜 MBC만 콕 집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취재를 못하게 한 건데 취재 제한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KBS가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도 뭐 취재를 같이 안 한다거나 아니면 MBC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취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 대통령실의 조치를 비판하는 리포트를 했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제 리포트와 별도로 조태흠 기자가 이제 상세하게 디지털 기사를 썼는데 일단 민항기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30시간 전에 비행기표 예매하려 그러면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한두 장 예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푸놈펜 찍고 발리 가는 거잖아요. 푸놈펜 발리는 직항이 없대요 일단. 근데 이번에 4박 6일 되게 빠듯한 그 순방 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비행기표를 직항도 없는 걸 민항기를 이렇게 경유해서 현장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네, 그 방해하는 거지. 골탕 먹이는 거예요. 골탕 먹이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돌아와라. 고생해라. 이게 또 막 갈아타면 내려서 짐 찾아가고 다시 갔다가 뭐 그런 게 그래야 되니까. 수고롭게 한 거잖아요. 연맥인 거세요. 연맥인 거 그냥 언론사를. 민항기를 일단 탑승하려면 여러 팀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푸놈펜하고 발리 사이의 시간이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앞에 일정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든가 발리로 바로 가든가 아니면 두 팀이 나눠서 이렇게 푸놈펜도 가고 발리도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 내에 따라가는 건 불가능한 동선이에요. 탁탁탁 맞춰가지고 그 대통령 전원기 그 스케줄대로 그게 잡히나 그게 비행기 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니까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씨 이 진짜 말장난. 이거 진짜 일진 애들이 진짜 뭐 같은 반 그부도 괴롭히는 그런 멘트잖아 진짜. 보통 전용기 안에서도 이제 브리핑이 보통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참모들이 또 현안을 밝히기도 하고 기자들이 그 전용기 타서 그냥 우리 비행기 타고 놀러 갈 때처럼 뭐 기내식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취재 활동을 하는데 그걸 일단 혼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언론사들은 탑승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공짜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닌데 임의대로 그렇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이 소유한 게 아닌데 전용기 탑승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뭐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그 사실과 좀 다른 조치였다는 거죠. 루리앱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꽃플림님이 지코도 아니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거 진짜 웃긴다고 하셨고 덕후에는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데리고 다니면서 비판보도 못하게 막는 게 본인이 그렇게 외치던 자유민주주의냐? 언론들도 정신 차려라. MBC에서 끝나겠냐? 라고 하셨고 트위터에 포브님이 CNN 기자한테도 트럼프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백악관 출입 정지했다가 CNN이랑 대척점에 있던 우파 성향의 폭스뉴스까지 백악관은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욕처먹고 바로 철회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더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근데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같이 뭐 성명서 같은 거 내긴 됐어요. 이런저런. 뭐 고발도 했죠 오늘. 그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 고발했는데 여기 지금 댓글에 나온 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CNN의 짐 아코스타라는 기자를 출입증을 뺏어버렸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돌려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모든 언론인과 언론사의 그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이 혼난 거지. 그런 판례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선 넘으면 네.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뭐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뭐 이게 뭐
아니 상대가 딱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언론을 이걸 봤을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뭐 이렇게 성명 내고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느낄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제 KBS가 뭔가 김 기자가 아까 아쉬워했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훨씬 더 여론이 달라졌겠죠. 그거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이런 순방을 그러면 취재하지 않겠다. 뭐 다만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가 현지에서 오는 자료들은 같이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현지 취재는 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냥 기사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용기를 안 타겠다. KBS가 그런 정도의 뭔가 강력한 조치로 MBC와의 뭐 어떤 연대를 했더라면 훨씬 더 시끄러웠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기자가 뭐 자기 본분을 잊고 뭐 네. 취재를 안 하냐 근데 아니 민항기를 타고 뭐 가겠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는 방송사니까 한겨레 경향과 달리 우리가 민항기를 타는 과정도 김 기자가 저랑 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브이로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MBC 그렇게 해서 취재 나왔어요. 제한인지 저는 그런 연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랬으면 좀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저는 뭐 조치가 아쉽다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흐지부지 넘어가요. 네.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일정 직전에 터트리면 언론사가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선례를 남겨버렸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대통령실이 의도대로 된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MBC는 죽을 똥 싸고 고생하고 졌다 이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다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논란을 촉발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좀 까먹고 있다가 맞아. 그러다 다시 또 그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묻혔던 걸 다시 파헤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사람들이 그 얘기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맞아. 그거 있었지 이러면서 이번 일로 또. 우리 잠깐 그때 다뤘죠. 김은혜 수석이 우기고 있네. 그러면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한테 혼나야 되잖아. 김은혜 수석, 야 미쳤냐, 너 국회 가갖고 지금 거기서 왜 또 꼬투리를 잡힐 짓을 하냐. 근데 혼난 거는 거꾸로 퇴장시킨 주호영 위원장이 혼났잖아. 그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뉴노멀이야 뉴노멀. 뭐가 상식이야 지금. 상식이 다 파괴되고 있어.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본인이 또 MBC 출신이다 이거예요. 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순방 취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라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순방 취재에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리고 또 거기다가 MBC는 돈 많은 회사니까 알아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바로 다음 날. 자 여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덕후 댓글에 순방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공지한 것도 아니고 출발 이틀 전 그것도 밤에 통지한 건 그냥 너네 MBC는 이번 순방 아예 동행하지 말라는 뜻과 같음. 그냥 비행기 자리 안 태운다 수준이 아님. 또 덕후 댓글에 말장난하고 자빠졌네. 다른 비행기 탔는데 전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브리핑이나 일을 어떻게 취재함? 전용기 안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잘 거라는 암심. 또 트위터 게시글에 마리움님이 윤통이 전용기에서 딱 2개 언론사 기자만 불러서 만났다는데 편에 쩌네. 기자들은 자업자 득임을 깨달아야. 네, 여기 오늘 나온 기사예요. 원래 이것도 아까 오후에 이제 찌라시로 돌길래 찌라시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이제 그랬더니 맞대.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 전용기 날아가는 거는 공적인 장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거기서 둘만 딱 불러가지고 만나서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뭐 남편이 법무부 검사고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알려진 게 그 비행기에서 기자들이 보고 뭐야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뭐 법조 취재해서 오래 같이 알았고 한 사람은 남편이 검사고 뭐 그런 그냥 이제 우리 친한 사람 잠깐 야 뒤로 와봐.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그 조연기에서 앉아가지고 야, 누구랑 누구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둘만 딱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승무원이 와갖고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일단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나?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인가? 아니 새 시대의 뉴노멀? 너무 보고 싶나? 막 진짜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서
아니 왜 이러는 거죠? 난 심심했나? 윤석열 순방 전용기에서 채널A, CBS 기자만 따로 불러 면담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 지인 데려가가지고 논란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기에서 뭔가를 하면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왕인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MBC를 못하게 한 그 사적인 동기를 더 사적으로 강화해 주는 거죠. 아 진짜로 그냥 미워서 그랬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 아니 난 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게 왜 문제가라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 해당 기자들도 피해자야. 왜 아니 뭐 대통령이 부른다는데 그럼 기자한테 안 갈 거야? 가긴 가죠. 그리고 뭔가 지금 이 매체에 대한 이상한 시선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제 이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써도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전 나만 이해 안 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상황인데 자 근데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또 헛스윙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르면 가만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간은 갈 수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모르면 모를 수 있지. 나는 나도 모르는 게 있어. 모르면 그냥 마이크 잡고 소리 안 지르면 되잖아. 그렇죠. 왜 모르는데 왜 아는 척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냐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죠? 좀 너무 창피합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조태흠 기자 기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우리 그 MBC 기자의 탑승 불허가 실질적으로는 취재 제한이다라는 걸 밝힌 기사였잖아요. 자세하게. 네.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 우리가 그냥 타는 게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뭐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뭐 태우고 말고 할 만한 성질의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이고 언론사도 돈을 낸다. 이번에도 취재진 한 사람당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4분의 1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비용의 4분의 1은 항공기 이용료로 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 냈다. 그리고 그 비용의 4분의 1은 항공기 이용료다, 무려. 그러니까 우리가 KBS가 낸 돈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분의 1이 항공기 이용료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순방 비용의 4분의 1이 전용기 이용료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잘못했죠? 전용기 이용료가 민항기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항기의 4분의 1 가격으로 싸게 모셔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국회 문체위에서 막 이제 자 KBS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비용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돈 낸다고 자꾸 큰소리 치는데 KBS에서 나왔어 임마. 항공료는 4분의 1 일반 민항기를 탑승한 국민들과 똑같은 항료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아 니 싸게 가잖아. 그렇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뭐가 아니야 라고 이제 KBS 보도를 인용해서 꾸짖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왔나 봐. 벌써 국회 갈 시간인가? 이렇게 보고 갔나 봐. 근데 원래 기사는 우리가 대통령실에 지불한 돈의 4분의 1이 전용기 탑승에 대한 비용이다. 민항기 얘기가 아니에요. 민항기에 비해 4분의 1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사실 그 기사 전체로 읽으면은 그 비행기 값까지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배현진 의원님 보시라고 대통령 전용기 이용료가 정확하게 230만 원인데 비싸네. 이제 민항기 이용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뭐 되게 천차만별이겠죠. 뭐 이렇게 최저가는 그러니까 76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최고가는 443만 원이고 이게 뭐 저 퍼스트 클래스 같은 거 타면 더 비싸겠지.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205만 원이라는 거야. 더 비싸. 우리 바가지 썼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더 비싸다는 거죠. 인당 230만 원이라고요? 네. 두 명이 아니고? 인당. 아 너무 뭐야 더 비싸잖아 그러면. 전용기도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이코노미 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전용기 대통령처럼 우리가 뭐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230만 원 주고 간 거는 결코 싸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격을 따진 적이 없어서 참 이상한 그러니까. 세상이야. 이거 우리가 가격까지. 자 댓글 잘 읽어보겠습니다. 루리앱의 람보르미니님이
언론인이셨던 분이 기사도 제대로 안 읽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언론인과 관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중학생도 알지 않을까. 초등학생도 알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래? 이게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이신데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면 좀 이미지에 좀 타격이 가지 않겠어요? 이게 뭐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보 취급이 아니라 본인이 바보 짓을 하신 거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누가 묻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야. 말실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이게 우리 기사가 마지막 줄이 진짜 아파. 배현진 의원한테. 배 의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듣기 위해 KBS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보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배 의원 측 입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 이렇게 못됐어. 누구야? 아니 얼마 전에 모 기자랑 이렇게 회사 앞을 가다가 모 기자가 되게 반갑게 어떤 남 보좌관 출신 누구냐 물어봤더니 배현진 의원실 보좌관이래요. 굉장히 뭐 친하고 가깝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근황도 묻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지 마. FM 코리아의 상계동 빅맥 폭격기님께서 그냥 기본적인 국어 독해 실수. 요새 문해력 이슈가 많이 있던데 문해력. 그죠. 그리고 이제 KBS 기사에는 냐냐냥님께서 야, 다 맞다 쳐도 특정 언론사만 차별하고 있는 게 본질 아니냐라고 했는데 배 의원 측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신선민 기자가 연락했지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의원실 보좌진도 마찬가지다. 행여나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야, 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지 보좌관한테 물어봐야지 할까봐. 입장이 들어온 대로 보도하겠다. 하지만 후속 보도는 없다. 후속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슨 아직 반응이 없다는. 언제까지 계속 숨을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하죠? 이건 백보 양보가 안 돼. 제가 그 읽어 드렸잖아요. 배현진 의원 발을. 양보할 게 없어. 자, 아무튼 이 전용기는 이슈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전 좀 아쉬워요. 이거 좀 기자들이 뭔가 이 기계 같은 걸 좀 보여주면 어땠을까? MBC도 이제 기자 동료인데 동료에 대한 의리 이런 걸 좀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 싶은데. 의리도 의리지만 언론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건 왜냐면 국민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거꾸로 뭐 진보 정권에서 어떤 특정 보수 언론한테 그런 조치를 했어도 공영방송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왜 조선일보 못 가게 하냐. 그리고 탈북민 기자 그거랑은 완전 결이 다른 거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그건 남부 것이고. 그거 하는데 탈북민이 가면 분위기 쌓여지니까 아닌 거고. 다른 사람 오라는 거잖아. 그거는. 그거는 좀 그렇잖아. 그건 누가 봐 남북 뭐 회담하는데 탈북민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고위급 회담이니까 김정은이 오진 않는데. 이거 고위급 회담에서 좀 짜증나지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슈는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 다르지. 이거는 그냥 연맥인 거잖아. 그냥 골탕맥인 거잖아. 정부가 언론사를. 그러니까 이건 언론 아니 그리고 오보를 했다거나 뭐 왜곡 보도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언중이를 걸고 고소를 하든가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 찌질하게. 그 뭐 성명서를 쓰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공동 대응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거기에 대한 비판과 비토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홍군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지.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실도. 근데 그냥 그 의도를 다 받아주는 꼴이 돼버렸어. 죄송하지만. 우리 기자협회에서도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고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취재를 해야 되는 그 언론사들, 나랑 같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기자단 중에 한 언론사가 이렇게 된 데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대응인데 우리가 안이하게 넘어간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설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전. 자, 그런데 가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또 취재 또 뭐 제대로 하지도 뭐 않더만. 아니 그 저기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네. 뭐야? 못 들어가고 나와서
브리핑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바로 발리로 갔어. 뭐 그럴 거면 왜? 기시다 총리는 나와서 다 했는데. 일본 언론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람 똑같아. 내가 어떤 대우 받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대할 때 그거 그냥 받아주고 이러면은 그런 취급 받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언론이 지금 그런 취급 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 저번에 어쨌든 말실수 해갖고 이렇게 한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보통은 말실수를 했어 내가. 그럼 다음엔 조심해야지. 그런데 다음엔 언론을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잘못을 해도 아니, 티가 안 나게 해야지. 통상적으로 아우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언행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핑도 안 하고 질문도 안 받고 아니 연설 한번 하시면 자유를 40번 말씀하시는 분께서 그리고 자꾸 이게 뭐 한미 정상 간 뭐 협의가 된 거라고 뭐 정상회담에 뭐 프로토콜을 잘 몰라서 오해가 빚어진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설마 바이든 대통령이 야 저희 한국 언론 좀 부르지 오지 말라 그래요? 이랬겠어? 합리적으로 그냥 추정을 하면 그렇잖아요. 일본과 미국 정상이 한국 언론들만 오지 말라 그랬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지금 쌓여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도 빼시죠. 네.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가셔서 배우자 프로그램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을 무시하시고 가서 오드리 헵번 포즈로 이제 사진 찍고 오셨어요. 근데 사진 잘 나왔더라고. 근데 이것도 비공개 행보를 공개한 거잖아요. 비공개 행보를 자기들끼리 찍어가지고 사진만 딱 공개하는. 그러니까 영상 니들은 그냥 이거 갖다가 보여주기나 하라 이거야. 우리한테 찍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일 불편한 게 그 영상 보면 푸놈펜에 그 뭐 한국인들이 만든 병원에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뭐 계단도 만져보고 오래된 나무로 만든 계단 전 이런 거에 관심 많습니다 하고 만져보고 거기 이제 입원 중인 되게 삐쩍 마른 아이와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는데 아이는 이제 뭔가 피곤하고 귀찮은 것 같은 몰라 하여튼 그 그림상으로는 그래. 얼른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걸 못 찍었나 봐. 그랬더니 저기 보고 다시 나 그게 너무 좀 불편하고 창피해요.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뭐 주먹 인사의 목적이 사실 코로나 방역 때문인데 마스크는 안 쓰셨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저기 보라고 다시 이걸 이렇게 천천히 그 한 장면이 그 행보의 어떤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언론사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좀 편집하고 내보내든가. 진짜 댓글 읽어볼게요. 이해할 수가 없어. 네, 덕후 댓글에 진짜 감 떨어진 할배 할매만 홍보팀에 있나 봐. 저런 게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가 아니면 뭐임?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빈곤을 선정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곤의 대상을 언론에 노출시켜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막 아이를 안고 아이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걸 수도 있는 것이 푸놈펜에서 그 이제 그 유명해진 심장 질환 앓고 있는 그 로타인가? 네. 그 친구의 이제 후원 문의가 뭐 빗발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 근데 정말 뭐 그러면 김기아 너는 얼마나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를 했니라고 말해보면 쟤는 할 말 없긴 합니다만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잖아 사실. 평소에 그럼 이거에 대해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다니시든지 알리지 않고.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에 이게 갑자기 그 행사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그 빈곤한 곳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은 사실 외교 목적으로 간 건데 말이죠 본인이. 루리앱의 로저 스미스님이 유니세프도 요즘에 이런 빈곤 뿅뿅 사진 안 찍는다. 최대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찍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아이들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파리쿡에는 이상하다 이게 14살 아이를 저렇게 안고 찍냐 4살짜리도 아니고 14살짜리가 저러고 싶겠냐. 근데 이제 전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지 않는 유튜브에 블랙제이님은 야 걔 눈에는 똥복이 안 보인다고 니네가 맨날 쇼하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다 지 같은 줄 아냐. 저렇게 아픈 생명이 한국에서 치료받게 되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MXMX님이 빈곤 포르노라니 불이웃 돕기 단체 홈페이지 보면 거품 물겠다니네요. 세이브 더 칠드런 홈페이지에 가서도 항의해라.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심장질환 앓고 있는 어린이를 뭐 찾아가고 뭐 어떻게 공개를 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 빈곤의 실상을 다른 방법으로 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뭐 영부인이 어떤 뭐 특정한 직책은 아니지만 근데 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된 그 일련의 그 서사를 보면 주인공이 그 빈곤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저는 워낙 그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의상 이런 거 되게 그 전시도 뉴욕 가서 찾아갈 정도로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전부터 그 정상 외교 할 때 그 김건희 여사가 따라하는 거 저처럼 그 시대에 관심 많은 사람 딱 보면 티가 나요. 제클린 여사. 제클린 여사 막 굉장히 그 특정 아이템들이 있어. 이번에 자꾸 뭐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오드리 헵번 맞잖아. 아이 따라한 거 맞잖아. 근데 구도가 너무 비슷하고 아니, 맞잖아. 포즈도 소품도 다 비슷하긴 하던데. 그 뭐 저기 김현주 부대변인이니 뭐 부대변인이 우리 김혜자 씨 같은 분들 그 갈 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워낙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봉사도 안 해본 놈들아. 라고 하는데 그 사진 문제가 된 그 특정 사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딱 연출한 자세잖아. 눈빛과 구도와 그 똑같이 일부러 의도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그 가난하고 아픈 친구들한테 가서 도움을 주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누가 이렇게 나오겠다고. 아니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14살이라는 거잖아요. 14살짜리가 뭐 그렇게 애기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막 그렇게 안길 나이는 아니고 우리나라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럴 텐데. 아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뭐 아파서. 아니 그래도 정신이 뭐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 꼭 건강하게 한국에서 만나자. 분명히 나중에 이제 건강해서 한국 올 거야. 분명히.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막 포옹하고 손잡고 뭐 선물 주고 같이 한국 뭐 저 서울 시내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뭐 캄보디아에 무슨 뭐 심장과 어린이를 돕는 무슨 뭐 기금 단체를 설립하겠다거나 뭐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 딱 해가지고 그걸 그냥 홍보 효과로 쓰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의 어떤 정황이 몇 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불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봉사는 잘하셨습니다. 봉사라는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적 결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니까. 루리의 왜 윈터러님이 그럼 한국으로 치면은 생각해보자. 미국에서 영부인이 또 왔어. 바이든 와이프분이 계시겠죠? 바이든. 네. 무슨 바이든? 무슨 바이든? 질 바이든. 아, 질 맞아요. 바이든.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와가지고 정식 배우자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서울에 뭐 이런 정치를 즐기십시오. 근데 나 거기 안 갈 거야라고 하고 갑자기 서울에 있는 빈곤촌 쪽방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 자기 백악관 촬영 기자를 다 데리고 가지고 거기 다 사진 찍고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막 참 뭐 추우시죠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빈곤 포르노 서울 제일 못 사는 판자촌에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기사 1000개 넘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알렸다.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셀레브리티잖아요. 어떤 영부인 분들은 셀레브리티가 이런 관심을 환기하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외교 행사로 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기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 외교 행사의 취지와 맞느냐. 덕후 댓글에 캄보디아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우리 눈에 후진국인 나라도 각 국민의 삶이 있고 저렇게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장점을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거 다 무시하고 타구 영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언론에 뿌리면 좋아할까? 네이버 댓글에 LSHK님이 타지마할 관광 간 거보다 훨씬 보기 좋다. 야 공격하려면 좀 괜찮은 것 같고 해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100% 나쁘다라고만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뭐 가서 오히려 그런데 관광 다니는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건 좀 약간 단편적인 사고 아닐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아니 그 의도가 뭐
추정컨대 이게 이제 원래 공식 행사는 그 배우자들과 함께 앙코르와트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 가고 여기 간 거잖아.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앙코르와트 갔다고 뭐 관광 갔다 뭐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과 김건희는 다르다라는 이제 같은 장소에니까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그런 타이틀로 뭐 그런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죠. 왜 굳이 이 정상 외교에서의 공식 행사를 마다하고 굳이 그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그걸 또 홍보를 했을까? 라고 이 의문의 동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이 한 명 아이만 이제 도움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 홍보할 필요가 없지. 거기 무슨 학교를 지을 거라서 뭐 돈을 좀 모금한다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겠다거나 재단을 만들겠다거나 그런 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 아이만 살릴 거면 자기 본인 돈만 쓰면 되잖아요. 본인이 초청하고. 근데 물론 저참에 꼬인 생각을 꼬였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하신 걸 수도 있죠. 그 아이로 인해서 이제 프놈펜의 빈곤층이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프놈펜 언제부터 프놈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프놈펜의 빈민분들에게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시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이거에 대해서 결례 아니다라고 또 실드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 판단대로 하는 권고 프로그램이니까 각자 판단대로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각 국제기구 수장의 배우자가 11명인데 5명만 갔다. 6명은 각자 별도 일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례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방문 자체가 그 병원 가고 또 집에 찾아가고 그런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네. 반드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그냥 기자로서 보기에 그 영상과 사진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고 다분히 본인이 주인공인 그 여러 가지 브이로그를 찍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까지도 참아주려고 해도 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찍는 도대체 그 주체가 어딘지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너무 프로답지 못하게 그러니까 YTN 돌발 영상 같은 거 찍게 해달라 말이야. 왜 거기 기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왜 취재를 못하게 하냐고요. 이해를 못하겠네. 그럼 그렇게 홍보를 좀 제대로 하든가요. 영상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할까 우리? 막 이러고 좀 그 웃음소리도 되게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 그 뭐 제가 인신공격이 아니라 굳이 그걸 방송에 넣을 만한 웃음소리가 아닌데 넣었어. 그러니까 더 세련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대통령실 홍보팀 화이팅. 홍보수석실 화이팅. 저는 이 기사 말미에서 보고 이거 굳이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BBS 라디오 인터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미모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 쉴드를 하려고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라고 맞아. 쉴드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아름다운 거랑 김건희 여사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식의 외모 언급하지 그쵸. 말아달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어떤 우리 사회 매너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차유람 씨 남편 이지성 씨가 뭐 국민의힘에 더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맞아. 뭐 우리 차유람 데려가라 뭐 이렇게 나경원으로 말해가지고 부족해. 나경원 뭐 김건희 다 부족해 내 부인 데려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다시 난리 들어도- 났었잖아요. 다시 들어도 아찔하다. 진짜 기가 막힌다. 아니 그리고 여기 뒤에 더 이게 더 한 게 말하면은 그냥 아름답다도 아니고 역대 영부인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었냐? 이거는 진짜 외모 비교 줄 세우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MZ 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함부로 하지? 너무 뭐랄까 이게 실화냐 싶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기사에 안 실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실으신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 영부인의 미모가 이렇게 출중하시니 그 미모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행보가 우리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잖아. 그죠? 그런 천박한 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거잖아. 뭐 댓글에 누가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좀 놀랍죠. 그만하시죠. 얘기를 할수록 누구한테 한 얘기야? 네? 누구한테 우리 그만? 모두에게 얘기를 할수록 맥 빠지는 이야기야.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왜냐면 어떤 분은 또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은 뭐 뭘 해도 미워하는 분도 있어. 저는 좀 그런 시선은 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웃음을 참고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이분이 아예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으신 분이 그것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밖에서 좋은 일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좋은 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니까 좀 어. 안 이롭게 보일 그쵸.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한림 성심대를 한림대로 거짓말하신 그런 분입니다. 유지 멤버 유지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대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이렇게 왜 순방만 가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국민으로서 참 힘드네. 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으로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이제 점점점 스멀스멀 못하게 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요거 듣고 1부 외람 얘기 마치고 2부에서는요 월드컵 특집 심지어 런던에 가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KBS 스포츠의 김기범 기자 모시고 월드컵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